여러분들 한국이건 미국이건 이 여론조사 보실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는 북한 또는 중국의 공작이 있을 수 있다거나 여론조사 기관 자체의 문제 등 다양한 설들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대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 내용과 다르게 결과를 입력한 여론조사 회사 글로벌 리서치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위에 적발됐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는 전화 면접을 하면서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묻는 문항을 읽고 나서 특정 정당 후보만 다시 강조해서 물어보고 지지 정당을 응답과 반대로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여심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심이는 과태료 최고 상한액인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다른 제한 규정은 없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여심위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밝힌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는 지난 7월 4일 공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입니다. 이 업체 일부 면접보는 조사 과정에서 지지 후보에 대한 답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이재명이라거나 윤석열이 될 것 같죠? 라는 식의 유도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을 하자 면접원이 더불어민주당이요? 라고 물은 사례도 여심위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30대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연령대를 20대나 40대로 입력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항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가 26.5%로 1위를 기록했고 무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9.4%로 2위와 3위였습니다.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4.7%, 윤 전 총장이 36.7%로 이 지사가 오차 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에게 우세했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 있는 조사로 이재명 지사가 1위가 됐다는 것인데요. 더 당혹스러운 것은 여심위가 글로벌 리서치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답을 유도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별도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회사가 특정 세력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면접원이 할당된 인원과 성별 연령대를 빨리 채우기 위해서 답변을 유도하고 응답 내용과 다른 결과를 입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는 식인데요. 더 난해한 것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입니다. 즉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여심위가 이 회사에 무작위 전화 걸기 RDD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무작위 전화 걸기 결번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서 원래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나오는데 해당 조사에서는 눈에 띌 정도로 낮았다는 것입니다. 여심위 조사를 통해서 해당 조사가 RDD가 아니라 면접원이 기존 통신사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즉 조사 방법도 문제인데 이 조사 방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접원이 응답 내용도 왜곡한 사실이 통화 녹음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심위는 과태료 최고액인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이 회사는 앞으로도 여론조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난립할 텐데 대책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도 다른 여론조사 회사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서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도 지금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죠. 한편 여론조사 의심 사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자동응답 방식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문재인의 국정수행에 부정적이라고 답을 하자 조사가 중단되는 영상이 올라왔고요.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비판 의견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심위는 판단을 하고 문제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선관위 관계자 발언을 보면은요, 해당 조사는 특정 정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미공표 여론조사로 확인됐다면서 특정 계층으로 한정해 조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당 조사는 특정 정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미공표 여론조사로 확인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어쨌든 이 특이한 또 한 가지 사항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보도가 조선일보 외에 다른 언론에서는 아예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도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도가 된 게 없습니다.
언론이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밖에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는데요. 앞으로 치러질 대선도 정상적인 선거가 될 수 있을지 말 그대로 의문입니다. 인간적 기준으로는 이 선거가 정상적 선거가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선거 논란은 계속되어 왔고요. 국민들이 각성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코로나 정치 방역 속에서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어떤 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김정은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마의 괴계보다 저 사탄의 악한 술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의롭고 미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의롭다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회개하고 이 땅의 조직적인 거짓과 권력형 속임수가 깨어지게 해달라고, 생산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처럼 이 민족교회를 해체하기 위해 사탄이 동원하고 있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 마귀의 괴계가 모두 드러나 폭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가 감히 의인 될 자격이 없으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믿음으로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의 영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감히 주님의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교회, 한민족교회를 해체하기 위해 발악하고 발호하고 있는 모든 감춰진 마귀의 계계들이 폭로되어 깨어지게 하옵소서. 숨은 것들이 알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 착한 뜻, 온전하신 뜻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에 잡힌 세력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서로 동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부서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이 민족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대한민국 위에, 한민족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